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니어 파트너스 송대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알잘딱 세금 신고 10개명 그 2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편 보고 오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가서 보고 오세요. 당장 지금 right now. 그리고 혹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주 알잘딱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1계명과 5계명까지 제목만 살짝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처음에는 무조건 간이가 세제가 좋다 그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알바 등을 쓰게 되면 꼭 원천세 신고를 하라. 세 번째, 구매대행이죠. 구대의 매출은 수수료이다. 네 번째, 창업세액 가면 제발 정확히 알고 적극 활용하자. 다섯 번째, 역직구의 부가가치세는 0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중에 제목을 들으니까 되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은 바로 가서 보고 오세요. 당장 right now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5개 중에 첫 번째죠. 다시 말하면 6번째네요. 그죠? 6번째는 뭐냐? 바로 무통장 입금이나 환불 배송비는 꼭 직접 짓게 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무통장 입금이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쨌든 자사몰 있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행도 하지만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받으시잖아요. 그런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혹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무통장 입금은 우리가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은 모릅니다. 왜냐면은 직접 대신 집계해주는 세무사가 아니면은 대표님들한테 로우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집계된 내역으로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그 크로스 체킹하는 홈택스 내역에 이 무통장 입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통장 입금도 엄연히 매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할 때 매출에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집계해서 주지 않으면은 국세청도 몰라요. 물론 근데 통장을 까보면 다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출로 들어간지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출 누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매출 누락으로 이어진다는 건 뭐냐? 탈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각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보세요. 네. 모른다고요? 그럼 텍스니어 파트너스에게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각 세무대리인에게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통장 들어가면은 뭐 계좌이체는 무통장 입금하신 분들 입금 내역 다 찍히잖아요. 그걸로 집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카페 이사를 통해서 자사몰을 하시는 분들은 카페 이사에서도 무통장 입금 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환불 배송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때 환불 배송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불 배송비도 우리가 플랫폼이 있다 한들 내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계좌로 들어가 있으면 플랫폼도 모르고 국세청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이 환불 배송비 또한 우리 수익금액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걸 캐치 못하고 넘겼다. 그럼 또 우리가 모르던 새에 우리는 범법행위,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미안.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직접 집계해야 되는 게 최소한 2개는 생겼네요. 그죠? 저번에 강의했던 구대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직접 집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그리고 환불 배송비 등 직접 집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7번째, 오픈마켓에서 보여지는 내 매출은 홈택스에서 보여지는 매출과는 다를 수가 있다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문 세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왜 쇼핑몰에서 집계한 금액과 홈택스에서 보여지는 금액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쿠폰 할인 같은 거 있으면은 매출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빼줬다던가, 혹은 플랫폼이 집계한 매출을 인식하는 시기의 기준과 홈택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각 플랫폼 같은 데 가보면은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어요. 요러요러하니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그게 현금 영수증에도 들어가 있지만 현금 매출, 기타 매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쪽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등등 다양한데, 이 부분들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 들어가면 뭐 큰 세무조사나 큰일 생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인식의 기준을 철저히 파헤쳐서 하나하나씩 올바로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뭐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에서 정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각 플랫폼마다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지침을 주던가요, 그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 말은 내가 홈택스로 신고하든 내 자사몰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 신고를 하든 일관되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가끔 세무대리인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홈택스가 매출이 높았으니까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엔 자사몰이 높았으니까 자사몰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기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사실 세금을 덜 냈다가 나중에 더 내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데, 애초에 많이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일이 생기면은 그냥 그걸로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일관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이건 되게 쉬워요. 사업용 통장 개설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꼭 하자. 이미 우리 1편에서 창업세액감면 얘기할 때 사업용 계좌 등록 꼭 해라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뭐 요거는 사실 제 블로그도 그렇고 제 다른 영상도 그렇고 방법이나 해야 하는 이유 등은 엄청 많이 적어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늦지 않게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등록하면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사업용 신용카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무대리인을 쓴다는 가정하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잘 등록해 놓으면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는 좀 더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 홈택스를 통해서 할 때는 이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을 넣는 건 별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세무대리인이 넣는다고 할 때는 되게 복잡한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부 세무사님들은 그렇게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비용으로 넣어줄 때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 요렇게 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번거로운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세를 위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피치 못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용 통장을 꼭 등록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 다 아실 텐데, 사업용 통장이랑 사업용 신용카드랑 뭐 사업자 카드, 사업자용 통장 이런 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명의의 통장이나 내 명의의 카드면은 다 가능한 거 아시죠? 물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요. 9번째 주제는 뭐냐? 바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테크니컬한 법인 전환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려보자 입니다. 누려보자입니다. 자, 제가 1계명에서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처음 해도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확장을 하다 보면 결국엔 절세 문제도 그렇고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법인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뭐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뭐 브랜드화도 있고 더 수월하게 백화점 입점하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세금만을 딱 봤을 때는 일반적인 분들은 뭐 10억쯤 되면은 넘어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15억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넘어가라고 하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1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은 올해 매출 기준으로 15억이 넘어가면은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되는데, 이 성실신고가 되면은 지금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개인 사업자를 함으로써 인해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혜택이랄까요? 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은 전부 다 못해요. 네, 요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안 좋다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사업자 되면 세무사한테 주는 수수료도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법인 전환을 하게 돼요. 똑같이 그 법인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사업자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지만 저한테 와닿는 거는 후대리인한테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거. 뭐 사실 여기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짧은 이유만 설명드렸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실신고 사업자 되기 전에 법인 전환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억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0억 기준은 우리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고객의 결제 금액의 1.3%는 부가가치세 때 절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인 사업자나 작년 매출 기준 10억이 넘어가는, 이걸 공급가액이라 그러는데 이 공급가액이 10억이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부가세에서 받을 정말 큰 혜택인데 이게 이 큰 혜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바로 법인으로 넘어가야죠. 종소세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억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10억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고객들은 전부 10억이 되기 전에 이미 법인 전환을 다 완료했고요. 뭐 어쨌든 더 자세한 이유나 뭐 방법이나 효과 등등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법인 전환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절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수입하시는 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흔히들 보실 거예요.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안 챙겨도 된다 라고 하더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수입해서 한국에 이제 파시는 분인데 그걸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수입 신고를 아예 하나도 안 해버리고 개인 통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핸드캐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예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어떤 대표님이 그것 때문에 세금 엄청 많이 나온다, 나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해가지고 저한테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비용 넣어야 되니까 뒤늦게 수입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용으로 넣으려고 해봤는데 결국에 그거는 관세법에 걸려가지고 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두드려 맞을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업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함이 아니고 관세법에 정확하게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에 상관없이 꼭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 신고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배송 대행 업체를 써. 근데 배송 대행 업체를 쓰는데 그 배송 대행 업체라는 분들이 직접 물품 가액까지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자의 경우에는 그냥 수입 신고 뭐 어쩌고 수입이 아니라 그냥 배송 대행 업체가 그냥 그 물건을 수입해서 그냥 우리한테 도메스틱으로 국내로 파는, 그냥 우리 동대문에서 옷 대듯이 그렇게 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물품 가액에 대해서 수입 신고도 안 됐고 세금 계산서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부가가치세 때 비용으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폭탄 받아라!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편, 2편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알잘딱 세금 신고 10개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온라인 쇼핑몰 전문으로 있다 보니까 혹시 대표님들이 혹은 가려운 부분이 어딜까 항상 연구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저 이런저런 거 궁금하니까 요거 영상으로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 전 그 영상을 찍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다면 이제 저에게도 도움을 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니아 파트너스
송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